안녕하세요. 오문자입니다. 새 책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세월 참 빠르네요. 처음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 번째 책을 읽고 있어요. 그동안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배우고 느끼면서 함께 했던 시간들이 참 소중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읽을 것은 46페이지 6번째 줄부터 49페이지 14번째 줄까지입니다. 바뀌지 않는 학교 건축. 필자는 앞서 말한 신도시 프로젝트에서 학교 교사 건물을 분절시키고 저층화해서 다양한 주택과 다양한 마당이 있는 말 같은 학교를 디자인했다. 이 디자인을 본 교육부 관계자들은 마당 구석에서 폭력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는 우려를 표명하며 그런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반대했다. 이분들은 학생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싶어 한다. 학생들이 친구가 없고 서로 왕따시켜도 내 학교 안에서만 잘 감시해서 문제 없으면 된다는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학교를 벗어난 곳에서 친구를 때리고 왕따시킨다. 이들은 친구가 늘어나고 왕따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학교를 만들기보다는 교도소처럼 한 건물에 모든 아이들을 넣고 감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마도 마당에 있는 저청형 교실에서 아이들이 살아난다면 친구가 3배쯤 늘어나고 왕따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그뿐 아니라 실제로 다양한 외부 공간이 있는 학교에는 오히려 사각지대가 없다. 공간이 열려있고 어디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학교는 더욱 안전해진다. 학교 담당을 없애고 학교 주변에 문방구, 카페, 야채 가게 같은 상점을 배치해서 지역 주민들이 학교를 쳐다볼 수 있게 해주면 더 안전한 학교가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학교는 외부 세계나 외부 자연과 격리된 곳, 실내에서 감시하기 좋은 곳으로 진화해 왔다.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아이들을 가둬두는 실정이 된 것이다. 학교 교사를 여러 채로 분절시키는 계획을 이야기하자 교육부 담당자는 모르셔서 그러는데 요즘 아이들은 특별활동 시간도 많고 이동이 많아서 비 오는 날 교실 이동 중에 비를 맞게 돼서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1층에 지붕 있는 아케이트를 만들어 우산 없이도 이동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겨울에 추워서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2층에 실내 복도를 만들어서 연결하는 디자인을 했다. 그러자 1층 아이들이 불편해서 안 된다라고 하나의 건물로 모두 연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외부 공간을 접할 수 없는 쇼핑몰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그들이 칭찬한 학교를 설계를 본 적이 있는데 교실 간 이동하는 복도폭이 3m 가까이 됐다. 왜 이렇게 넓냐고 물었더니 에휴,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뛰놀고 해야죠 라고 했다. 아이들이 밖에서 놀아야지 왜 복도에서 놀아야 하는가? 교실을 분절시켜 어떻게든 아이들이 자연에 있는 외부 공간을 접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은 이들에겐 오히려 위험한 생각이라며 비판받는다. 교실을 분절시켜 건축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 하는 교육부가 실제로 짓는 학교 건물을 보면 넓은 복도 같은 불필요한 공용 공간이 많고 모든 교사가 자가용을 가지고 와서 주차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을 만들려고 한다. 차라리 실내 면적을 줄이고 다양한 외부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관계자들을 몇 달에 걸쳐 설득하자 그 다음에는 좋은 줄은 알겠는데 우리는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어느 한 학교만 좋아지는 형평성이 깨져서 안 된다는 논리로 반대했다. 좋은 아이디어는 사립학교에 가서 펼치시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실하다. 필자는 교육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새로운 학교 디자인을 설명하자 교육감은 크게 반겼다.
이런 시설은 신도시가 생기기 시작한 10년 전에 만들었어야지 왜 지금까지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덧붙였다. 그러자 반대하는 교육부 직원이 이런 학교 디자인은 교실 간 이동이 많은 최근 교육 과정에는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옆에 있던 한 교육 담당 교사가 자신이 교육 과정을 바꿔서라도 이런 학교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했다. 그분은 이런 색다른 학교 공간을 원하는 교장 선생님과 교사를 따로 모집해서 운영해보고 싶다고 했다.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교육부 내의 시설 담당자들이었다. 이들은 변화를 싫어한다. 필자는 총괄 건축가였기 때문에 마스터 플랜을 작성한 후 공모전을 통해 구체적인 설계안과 설계사무소를 선택해야 했다. 공모전이 열렸고 전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수십 개의 건축 설계 사무소들이 모여서 8개의 안을 제출해 주었다. 필자의 마스터 플랜을 가장 잘 이해하고 발전시킨 훌륭한 안이 출품되기도 했다. 그 학교가 지어지면 우리나라 학교 건축에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은 안이었다. 하지만 그 훌륭한 출품작은 본심사에서 1차로 떨어졌다. 두 번째로 좋은 안은 2차로 떨어졌다. 심사위원 8명 중 4명은 끝까지 새로운 학교를 원치 않았다. 책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독자들은 학교의 변화가 힘든 이유를 상상해 보기 바란다. 지금의 공립학교 건축계에서 스스로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수십 년간 해오던 간성으로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되어 있다. 마치 한국의 주공아파트 디자인이 항상 비슷하듯이 학교 건축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각종 디자인 규제를 정해놓는다. 물론 처음에는 100점 만점에 50점 이하 수준의 학교를 피하기 위해 만든 디자인 가이드라인이었다.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이 너무 많아져서 50점 이상 수준의 학교 디자인은 나오기 힘들게 되었다. 이게 우리나라 학교 건축 현실이다. 그리고 이 규제는 점점 늘어나서 자기들만의 생태계가 만들어졌고 외부인들은 들어오기 어려운 리그가 되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좀 익숙해진 걸 써서 많이 편안하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아직도 떨리고 그러네요.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멋지고 아름다운 날 되세요.